중국 GDP에서 건축하고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았을 때 15%, 그 작년에 한 12% 정도, 네.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야 되고.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그 퍼센트가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되나요? 그것보다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저걸 봐야 됩니다. 그 가계 전체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얼마냐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는 이제 가계 개인들이 슈퍼카에서 물건 사고 뭐 이제 뭐 마시고 사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한국은 방금 김 기자님 이제 네. 말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가계 자산 비중이 한 60에서 65%가 돼요. 우리나라 그 중국은요. 중국은 중국이 가계에서 60%라고요. 그렇죠. 자산 전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금융자산이 60%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가 빠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 한국이나 일본은 부동산이 이제 빠지면 난리 나고 경기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소비가 안 좋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취업 안 되는 것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부모님들이 돈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이펙트가 있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 하락이 소비 심리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 게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동산 자체의 문제도 크지만 그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GDP 한 12% 되는 것이 뭐 한 10% 정도, 20% 정도 빠진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그건 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 뭐 나라야 GDP가 몇 퍼센트 성장하든 내 계좌에 돈이 얼마나 줄고 그렇죠. 우리 집값이 얼마나 떨어지냐 이게 충격을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부동산의 이슈는 흥다가 이제 뭐 부도난 금액이 300 몇 조다. 그리고 우리나라 GDP 절반이란 말이에요. 300 몇 조 위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아니요, 300 몇 조 원. 2조 4천억. 우리 돈으로 원. 그렇죠. 네. 2조 4천억 위안 정도인데 부채가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600조니까 600조, 그 절반이 절반이죠. 이제 날아갔으니 네. 중국 큰일 났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를 보는데 182에 이제 과장이 있어요. 중국 돈에다 182원을 곱하면 그게 우리 원화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중국의 모든 숫자는 10 정도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경제 규모가 우리가 중국의 한 9% 그러니까 11배 정도 중국보다 큰 거죠. 그럼 모든 수치는 350조다 그러면 35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하고 같이 비교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182 환율 곱해가지고 원화로 계산해서 이거 큰일 났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얘들 그 2조 4천억 정도의 부채인데 순부채는 한 6천억 정도 돼요. 근데 그거가 2조 4천억이면 중국이 전체 이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회사가 한번 1%가 안 됩니다. 중국이 대출해준 전체에서 나에 대출한 금액 정도가요. 그 중에 6천억이라고 그러면 뭐 한 뭐 0.34%? 그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중국은 중진국 함정이니 뭐 디플레니 이런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는 일단 없는 거고 영향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는 거고. 부동산에 영향이 있는데 네. 그 부동산이 부동산 자체로 경제 성장에 충격을 준다기보다는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줘서 그게 더 소비가 크다라는 거군요. 이제 충격을 받는 것이 요게 크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진국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중진국 감정이 뭐냐고 그럴 때 그건 정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월드뱅크가 얘기한 걸 보면 대략 한 12,000달러 정도 이하의 나라들이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또는 뭐 이제 인구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성장률이 떨어져서 소득이 낮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지금 인구가 줄기는 해요. 근데 그것들은 제가 볼 때는 생물학적 인구 감소만 보면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 일본은 벌써 10년째 인구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4년째 인구가 지금 줄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최근 2년간 인구가 줄었는데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은 어떡하냐? 그건 이제 약간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생물학적 인구 감소보다는 AI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오히려 인재 보너스를 생각해야 돼요. 대졸자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인구 감소 문제를 이제 굉장히 그걸 갖고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제 사회 구조 문제나 또는 산업 구조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이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이제 과거 10%였는데 이게 이제 5% 5%로 떨어져서 반토막 났다. 네.
그런데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1% 성장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10%에서 5% 성장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크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이제 과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이 5% 성장만 하면 2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중국의 한 9%,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중국이 5%씩 2년만 성장하면 한국만한 GDP가 생기는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망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과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전보다 성장세가 둔화됐다. 그리고 성장세 둔화에 따른 이제 심리적 충격, 사회적 충격 네. 이건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부분을 골라가지고 이제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뭐 이제 그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7월 이후에 거의 한 넉 달 동안은 실물 경제에다가 이제 완전히 중국 경기 부양에 올인을 했고, 그러면 1월 달부터는 이제 자산 시장에 정부 정책이 포커스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터 중국 정부가 자산 시장에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하고 주식 시장. 그래서 이걸 살리지 않으면 소비가 살 수가 없고, 소비가 안 되면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경제 정책이라는 게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달에 바로 효과 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에 타임리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이제 그때 정도의 정책 효과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꼭 FRB가 금리 내려야 되는 것하고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내리냐 아니면 언제 내리냐는 건데, 중국도 현재와 같은 이제 경제 상황을 그대로 두게 되면 정권의 리스크가 너무 커져요. 그렇게 되면 이건 무조건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언제 어떻게 화끈하게 하냐 아니면 완만하게 하냐, 그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모든 지표들은 이제 중국 증시 관련되는 것들은 다 뭐 최근 10년 전 이제 그때 수준에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곡점만 있으면은 이제 반등의 시기는 뭐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이제 3월 양회이냐 네. 아니면 반기 실적이 나오는 6월이냐, 이제 그 시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상해지수 PER이 한 8 정도 되는데, 이건 월드와이드로 가장 낮죠. 그게 물론 이제 정치적인 사회적인 뭐 이런 요인이 있지만, 최근에 보여지는 특징은 중국 증시에서 지수는 계속 떨어지는데 중국의 메이저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쟁하고 있는데, 반도체 주식들이 주가가 이제 뭐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지만 외국인 지분율은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 스마트 마니들은 이제 그 반등의 시점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싶고,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가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상장회사의 한 47%, 50%가 국유 기업이에요. 근데 이 국유 기업들을 보고 주가 관리를 해라. 이거를 이번에 명령을 주가 했어요. 관리를 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공기업들한테 이 주가 관리를 하면은, 그걸 안 하면은 CEO들 경영 평가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뭐 자기 연임하려면 뭐 배당을 많이 낸다든지 이익을 많이 낸다든지 뭐 자사주를 산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보면 중국에 중자 들어가는 기업, 중국은 회사 이름에 중자가 들어가야 국유 기업인데 중자 들어가는 기업은 내리 5일 동안 뭐 상한가 가는 기업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게 국유 기업을 통한 이제 증시 부양, 지수 받치기, 네. 요거를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간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 중국 정부가 그 실물 경제에서 금융 자산 시장 쪽으로 경기 부양의 포커스를 이제 1월 달부터 좀 전환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2024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극단적인 비관보다는 오히려 중국 증시는 좀 반등하는 쪽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두고 그 타이밍이나 모멘텀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중국은 뭐 정부 정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수처럼 쏟아내기 때문에 그게 컵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부었을 때 잔이 찰 때까지는 계속 부어도 효과가 없어요. 딱 인계치 오면은 한 방울만 부어도 이게 확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인계치가 언젠가를 그걸 조금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